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그리고 주요 문항 풀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각 이제 오늘 10월 17일 오늘 시험이 치러졌죠? 바로 오늘 이제 저녁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가장 먼저 보는 분들은 이제 뭐 학생들, 그 숭실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분들도 이거 시청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가능한 빨리 찍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뭐 숭실고 시험이 매번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바로 찍고 아마 발송은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중에는 누구나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총평 영상을 항상 찍으면서 공통으로 하는 얘기인데 결국 그래요. 이번 시험이 얼마나 뭐 쉬웠고 어려웠고 또 궁금한 부분일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기말고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시험 이제 수학 끝난 마당에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주요 문항 풀이를 막 되게 보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험은 유독 그러니까 숭실고 특이기도 하죠. 신유형 문제가 워낙 좀 이제 완전 신박하게 내다 보니까 그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답지는 받았지만 해설은 이제 없는 상태니까 특정 문제들 풀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총평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딴 거 몰라도 이 시험에 대한 피드백적인 부분 이런 총평에 대한 내용은 좀 꼼꼼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수고 많았다는 얘기 좀 하고 싶고, 자, 뭐 항상 뭐 이제 화두에 오르는 거지만, 그래서 이 시험 어려웠냐, 쉬웠냐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대비를 좀 볼까요? 우리가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대충 시험을 보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다 어쩌다 보니 등급 컷도 다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럼 이번 시험이 저번보다 뭐 쉬웠냐, 어려웠냐로 또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학기와 비교했을 때 그냥 뭐 간단하게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자, 객관식과 그 다음 뭐 서술형 그러니까 단답형? 서답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객관식과 서답형을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요. 자, 왜 그럴까요? 객관식이요. 1학기 대비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표 2개면은 좀 많이 쉬워졌다 이고 하나면은 그냥 뭐 적당히 쉬워졌다 정도인데 이 정도로 적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엄청 쉬워진 건 아닌데 분명히 더 수월해진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지금 학원에서 집계되는 바로도 객관식을 다 맞았다 하는 학생이 1학기 때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와 반면에 서답형은요. 이 정도로 볼까요? 그래요. 이 정도. 막 무척이나 어려워졌다까지는 아닌데 잘 보이나요? 네. 분명히 1학기 대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자, 첫 번째 객관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객관식 후반부. 자, 1학기 때는요. 일단 똑같이 객관식이 뭐 20문제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후반에 있는 그래도 한 3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는, 이거는 뭐 부교재도 있지, 뭐 부교재도 뭐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풀이가 좀 길고,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대표 유형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1학기 때는 그 대표 유형 교과서나 시중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1학기 때는 한 16 플러스 4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1학기 때요. 근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게 좀 뭐
이게 좀 뭐 주관적이라서 제가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과감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8 플러스 2? 19 플러스 1?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따가 더 이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그래요. 물론, 이제 뭐 17번, 18번, 19번 모두 부교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부교재를 열심히 빡빡하게 공부해야만 풀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서, 문제 절대적 난이도나 풀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객관식이 그러니까 좀,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은 분명히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그래요. 이제 서답형 얘기 나왔는데, 저번, 서술형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미리 학교에서 예고가 되긴 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단원, 대단원 1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뭔가 증명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예고가 돼 있었는데, 결국 뭐 성실함이겠죠? 예, 전 이미 그 증명을 다 알고 있어요 라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을 거고, 이번 시험 대비하려고 교과서를 꼼꼼하게 복습해 봤어요 하는 친구들만 그 해당 증명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번에 증명 문제가 서술형 10점짜리로 나왔는데, 반면에 저번 서술형 기억납니까? 저번 서술형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워낙 그냥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절대값 부등식 문제가 나왔었어요. 학생들은 알 겁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 가지고 10점짜리 냈었기 때문에 실수만 안 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대비하기가 분명히 좀 더 어려웠지.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데, 단답형에서요. 그러니까 서술형 제외한 나머지 서답형 2번부터 6번까지인가요? 서답형 2번부터 6번까지 이 단답형 난이도가 상당했다. 특히 신유형을,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신유형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약간 메타랄까요? 숭실고는 항상 마지막 문제를 100점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주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신박한 문제를 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답형 문제, 그러니까 단답형 5문제잖아요. 5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것도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1학기 때는 약간 4 플러스 1 느낌이었어요. 4 플러스 1. 그러니까 부교재가 어렵긴 어려워요. 분명히 어렵게 내긴 하지만 부교재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충분히 이제 네 문제를 구성하고, 물론 뭐 신유형 그러니까 난이도 경계까지도 얘기할게요. 네 문제가 전부 다 부교재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한 문제에 비해서는 힘이 막 그렇게 뭐 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좀 그런 식으로 한 문제만 되게 도드라졌다면, 이번 시험이 좀 3 플러스 2 느낌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유형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지 하는 그런 신박한 문제, 체감상 내도 높을 거 아니야. 실제 시험에서 체감상으로 풀기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난이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진짜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 이쯤에다 적을게요. 네 번째로 할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부교재의 의존도라고 할까요? 글씨를, 부교재의 의존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다른 학교를 비교했을 때 뭐 특정 학교를 말하기 좀 어려워요. 부교재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 프린트 이런 거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교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됐고 난 수학 실력에 관심 없고 이번 부교재만 그냥 죽어라, 그래 암기하듯이 연습했어 하는 친구들은 수학 실력은 그리 높지 않아도 암기 딸딸딸 외웠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부교재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수학 실력보다는 부교재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근데 부교재 의존도는 이번 시험에서 전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객관식 후반부, 뭐, 눈에 띄는 문제는 17, 18, 19번, 그리고 사답형에서는요, 2번, 4번이긴 합니다. 2번, 4번, 5번까지요. 네. 부교재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꽤 많이 나와 보이죠? 근데 제가 의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와, 솔직히 이거, 부교재를 미리 공부 안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러니까 시중교재, 부교재가 아닌 다른 시중교재로 열심히 아무리 공부했어도 제한 시간 50분 동안 이거를 풀이를 발상해서 풀어내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겠다 하면은 의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물론 부교재의 출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다 6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부교재를 딸딸 외우듯이 했어야만 이 해당되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었는가로 따져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객관식에 나온 부교재 문제들은요, 어느 시중교재를 뒤져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단답형은 그래요. 서답형은 그래도 부교재를 충분히 공부해야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서답형 2번, 4번, 5번은 분명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해당 부교재를 빡빡하게 연습한 학생들만이 꼭 이거를 풀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설명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에서 좀 경계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부교재만 딸딸 외우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경계하려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1학기 중간고사는 그래도 단답형에서 부교재를 많이 반영했는데, 기말고사에서 신유형이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 한 문제인가 더, 뭐 행렬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추가된 느낌이었고, 그 이번에는 뭔가 더 거기에 힘을 준 느낌이지 않나. 암기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을 최대한 경계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감히 출제하시는 학교쌤들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제 감상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저는 이런 시험이 제일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부교재를 딸딸딸 외워야만 능사가 아니라, 예, 그냥 수학 실력이 좋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잘해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렇게 변별력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좋은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오른쪽에 적을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대충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자, 사실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올해 퍼실학원 1학년에서 숭실고에 대한 이런 그 총평을 계속 제가 찍고 있는데, 매번 제가 이 하우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지겨울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뭐? 일단 개념이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방금 마지막에 뭐 고난도 문제에 대한 얘기만 해서 중위권 그 이하 친구들은 조금 공감이 안 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사실 뭐 이번 시험에서 이 후반부에 얘기했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1번부터 한 15번, 16번까지 해서 사고가 난 친구들은 남다른 반성이 필요해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부교재를 뭐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죠. 기초적인 개념과 대표 유형 공부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중위권의 경계선은 여기라고 봐요. 중위권이면 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일까요? 네, 어느 교과서나 이제 뭐 시중교재를 보더라도 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틀렸어? 그럼 뭐 부교재 문제가 아니지.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19번까지 해서 사고가 얼마나 났느냐는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성실성이 떨어진 겁니다. 뭐 수학, 뭐 천부적인 재능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부교재 문제 있는 거 저도 알아요. 17, 18, 19.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본적인 실력을 늘려야죠.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 늘 그렇지만 중간고사 범위보다 기말고사 범위는 많이 좀 까먹잖아요. 이번에 함수, 뭐 명제 할 텐데 많이 잊어버렸지? 예.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해서 대표 유형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맞죠.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부교재를 보긴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부교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 대비 저랑 한 학생들 꽤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거의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 달달달 외워봤자 숫자씩 똑같이 내서 뭐 이렇게 맞춘다 그런 거 아닌 이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런 신유형 문제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공부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인데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암기를 잘 한다가 아니라 사고력이죠. 사고력과 뭐 추론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계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50분 동안 보는 시험이라서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너무 계산 실수가 많아서 못 본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부교재를 얼마나 외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답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풀이 정도는 안 하고 왕왕 푼 친구들 그것도 수학 실력이에요. 사고력, 추론력, 계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교재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말고사 법인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수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내가 지금 부교재 문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나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 8문제 있다고 쳐요. 나 이 8문제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리타분한 솔루션이에요. 본인이 이번 어떤 성적이 나왔다.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저희가 부교재를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그랬어요. 가 솔루션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이 테크트리로 수학 실력을 늘려야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다행인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계속 부교재 의존도를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학생들이 시험 대비해서 부교재에 뭐 약간 집착을 좀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행히도 시험이 점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찍는데 학교 이런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부교재 의존도가 높다. 막 7, 80% 막 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공부해야 돼 라는 거에 더 집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객관식 1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1번도 포함이죠. 분명히 증명문제 낸다고 학교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공부 안 했어. 따로 외우지 않아서 교과서 막 찾아보면서 연습 안 했어요. 그 본인 탓이잖아요. 성실성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네, 부교재 공부도 문제 어려워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뭐 저한테 질문을 하든 뭐 다른 쌤들에게 질문을 하든 해설지를 계속 보고 반복해서 한 땀 한 땀 꼭꼭 씹어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면 사실 이미 답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충분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기본 개념부터 대표 유형들 연습하면서 부교재를 좀 슬기롭게 순수 수학 실력을 늘리는 사고력과 추론력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계산이 긴 문제들 꼼꼼하게 계산 정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주요 문항 풀이 해줄 건데요. 부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냈다시피 한 거는 딱히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총 3문제가 될 거예요. 객관식 마지막 20번이랑 그 다음에 서답형 3번 이것도 생소했고 그리고 이번 시험의 대장이었죠.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3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의미로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시험을 보고 제가 많은 학생들의 반응을 봤는데, 계산이 너무 길었다. 특히 20번 계산이 너무 길었어서 힘들었다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 자, 보세요. 풀이를. 자, 시작합니다. 먼저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뭐 어딘지 아예 몰라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알려준 게 A, B, 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 되겠고요.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B, C의 중점의 좌표가 1,2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생긴 것 같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미안해.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는데 절대 원점일 수가 없게끔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1,2 한 이쯤이라 할까요? 네.
여기가 지금 BC의 중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대충 A가 이렇게 해서 야,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이래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B, 여기가 C, 이쯤이라고 칠까요? 그리고 A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가? 미안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선분 BC의 중점, 1,2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점 B의 좌표를 물어봤죠? 점 B의 좌표 A, 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에요. 자, 무게중심 관련해서. 이번에 무게중심 공부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는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자, 무게중심 제가 수업 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공식만 깡으로 알면 안 된다. 무게중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3분의 어쩌고 그게 아니라 우린 이미 알아요.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무게중심이고 얘가 중점인데 그걸 애초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 A에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거 아니야? 좀 휘었네. 미안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비율이 2대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원점 0,0이고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좌표긴 하지만 자 여기 좌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를 m,n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2대 1. 그러면은 점 A를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A가 m,n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점 m1,1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을 1,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공식 써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죠. 3분의 2 플러스 m, 3분의 4 플러스 n이 되나요? 얘가 무게중심인데 그게 지금 원점이라는 거지. 원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m과 n이 각각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점 A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했으리라 생각해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난장판이 난 거야. 근데 여기를 구하래, 문제가. 그쵸? 여기 B, A, B에서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포인트였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랑 B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A제곱,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가 지금 질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물론 이게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선 내려 찍은 거니까 수직이다. 그래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겠고, 되게 다양한 행동을 했던데 여기 길이 구하고, 예,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할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60도다 해서 막 특수각 이용하고 난리가 났던데. 자,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얘가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으로 보여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뭘 관찰했는지 알아요? 하나 더 해. 자,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좀 기울어졌나?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얘 무슨 뜻이야? 이 A, B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거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인 건데 그거의 제곱한 걸 구해라 로 보인다고요. 선생님 결국에 여기 좌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없죠. 주어진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요. 그럼 이 길이랑 같아요. 이 길이랑 같아. 정삼각형이니까. 그치? 네. 그래서 문제 끝났어요. 왜? 여기 좌표를 알아. 여기 좌표를 알아.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은 루트 20이 나와요. 여기도 루트 20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20이네. 그럼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다. 로 끝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재차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해서 답은 깔끔하게 3번. 그러니까 눈썰미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다뤄봐야 이런 게 보이겠어요. 무게중심을 또 얼마나 유연하게 다룰 줄 아느냐가 또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네. 좋아요. 20번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답형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답형 3번입니다. 와, 정말 좀, 와, 신박했어요. 행렬과 이렇게 예, 콜라보한 문제로 되게 깔끔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너무 신박하고 재밌는 문제가 나왔다 생각해요. 자, 시작합니다. 어떤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A랑 미지수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자, 그랬을 때, 읽기 전에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자. 뭐 어렵지 않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16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자, 원은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 C가 주어졌는데 원 C가 주어졌는데 뭔지 모르지만 2,a를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 4짜리 원이 있습니다. 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행렬이 등장합니다.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x1, y1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네. x1, y1 지금 구해보시면은 그냥 2,2네. 그냥 2,2로 적을게요. 그러니까 2,a고 그걸 이용해서 B라는 행렬을 만들어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a야. 자, 그랬을 때 이 행렬 A랑 B를 곱한 걸 X2, Y2라는 어떤 행렬로 표현을 일단 해봤습니다. 까지 왔네. 그럼 이거 행렬 또 곱해볼게요. A랑 B 곱할 겁니다.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1 여기다가 2A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행렬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A 되지 않나요? 그치? 해서 그래요. 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점 D를 만든 거야. 자,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깔끔한 문제, 신박하고 좋은 문제라고 얘기했지 엄청 어렵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2,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게 원 C를 지난대요. 이게 지금 원 C잖아. 자, 2, 마이너스 A가 이 원 위에 있다고요.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제가 진짜 입에 불이 나도록 귀에 닦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제발 도형의 방정식을 좀 그리라고. 제가 뭐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도 못 그리진 않잖아요. 2,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요? 2,a가 여기야. X좌표가 똑같이 2잖아. 근데 2, 마이너스 A면 X좌표가 똑같은 점이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있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겠죠. 2, 마이너스 A는 다름 아닌 여기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있거나 또는 여기 위에 2,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이거 Y좌표 A인데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즉 A에서 4만큼을 더한 게 마이너스 A가 되거나 아니면은 4만큼 뺀 게 마이너스 A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 A는 풀마 4가 되면서요. A는 풀마 2라는 거. 아직 뭔지 몰라요.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줍시다.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A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A는 현재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자, 그러면 느낌이 와. 나 조건을 아마 해결을 하면 2냐 마이너스 2냐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 원 위에 뭐 P, Q가 있대. P, Q가 여기 위에 방방방 돌아다니고 있대. 그랬을 때 그 점 P, Q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렬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만든 행렬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 행렬 계산 먼저 해줍시다. 자, 저거 곱하기 먼저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Q인가요? 여기에서 4랑 마이너스 4라는 행렬을 또 이렇게 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 마이너스 P 플러스 4,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라는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을 이용해서 또다시 점을 딱딱 만들었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P 플러스 4,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될 겁니다. 잘 보이나요? 했을 때 그 점이 이 원 위를 항상 지난대요. 항상. 너가 원 위에 있는 점을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이렇게 한 점은 무조건 다시 이 원 위에 딱 올라탄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걸 많이
했을까요? 했어야 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P, Q라는 원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어찌 해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관찰해 보시면 이거 도형의 이동 이 점을 어떻게 이동해 얘가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P랑 Q에 마이너스가 다 붙었으니 원점 대칭을 했을 겁니다. 이 P, Q를 원점 대칭하여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한 점이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 조건 다시 읽으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원점 대칭을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4 잠시만요. 이거 플러스 하죠? 미안합니다. 플러스. 큰일 날 뻔했어. 이겁니다. 미안해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던데 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원을 원점 대칭하고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을 때 여전히 이 원의 중심이 똑같이 처음처럼 2,A로 유지가 됩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걸 만족하는 A는 이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만 될 겁니다. 그걸 찾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2라고 칩시다. A가 만약에 2라면 평면좌표까지 대충 그려볼까요? 빠르게 원의 중심만 좀 체크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만약에 2야. A가 만약에 2면 그럼 2,2가 중심인 원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2,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4였나요? 그럼 조금 더 크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나? 자, 이렇게 생긴 원을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봐라.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어떻게? 2,2를 먼저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 주시면은 2,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된 거야? 2, 마이너스 엄청 밑에 막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뭐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2, 마이너스 6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으로 무조건 안착합니까? 안착한다고 해서 그 점이 다시 여기 원 위를 지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지금. A가 2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지금 이거인 상황이야.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2, 마이너스 2면은 2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 4짜리 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이 해볼까? 이번에는 2, 마이너스 2였다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다고 그럼 마이너스 2, 2가 중심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2, 마이너스 2가 다시 원점이 된다고요. 즉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안착을 합니다가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해서 A는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A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은 이 녀석이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안 끝났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 중요한 거 다 끝났지? 문제가 구하라는 게 뭐야? 이 원이랑 직선 y는 x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라.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다 할게요. 뭐 다 이제 다 끝난 상황이지? y는 x 마이너스 3 맞죠? y는 x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그어서 두 점 사이 거리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보조선 그어주면 되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어줍시다. 잘 못 그렸네. 잘 못 그렸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자, 반지름이 4짜리고요. 원의 중심 2, 마이너스 2에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2분의 루트 2인가 나올 겁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해주면은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6 빼기 2분의 1. 16 빼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3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1.
분모 유리화 해주시면은 2분의 루트 62가 나올 것 같죠? 그러면은 이 한쪽이 2분의 루트 60이니까 여기 길이까지 해서 답은 이거 곱하기 2 해가지고 루트 62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찍을 수가 없었죠. 루트 61을 어떻게 찍어요? 예. 당연히 뭐 쉬운 문제다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쉬고 내신 시험은 신유형이 더벅더벅 나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많이 관심 가지고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대망의 서답형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전교에서 아무도 못 풀지 않았을까요? 네. 답이 16인데 운 좋게 맞은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제가 감히 뭐 평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분들의 출제 이런 거를 뭐 감히 뭐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건데, 그러니까 저번 이제 총평 영상에서는 제 마지막 단답형을 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당장 지금 푼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계산력에 의존하거나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 별로 지금 연습한다고 큰 도움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제 의견을 비췄었는데, 근데 이번 문제 당연히 제한 시간 안에 앞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이 문제까지 풀어봐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 하나를 그래요. 그냥 수학을 다루고 수학을 가르치는 저로서의 욕심일 수 있겠는데요. 모두가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까 총평 때 말씀드렸던 사고력, 추론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운동으로 제가 비유 많이 하죠. 엄청 무거운 중량의 무게를 정말 쥐어짜서 들어서 한번 내리는 그런 정말 좋은 운동 같은, 정말 좋은 뇌운동이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뭐 불광천, 날씨가 뭐 선선해졌다 막 이런 말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 놓은 거.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0,4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4짜리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4짜리 원을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놔서 앞으로는 이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칭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한 세트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을 그을 거래요. 이 그래프 위에 점 두 개 따닥 해가지고 이은 선분 엄청 많죠. 사실 이게 이따 포인트겠는데,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한쪽 개형에서 하나하나 그어서 이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선분을 그을 수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선분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질문이에요. 자, 조건을 보자면 먼저 가조건, 선분의 양 끝점만 그래프랑 만나야 된대요. 자,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그러면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양 끝점 만나지만 여기도 만나버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끝점만 만나게끔 그으셔야 돼요가 되겠고, 자, 사실 나 조건이 일단 포인트예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0,2라는 점, 여기죠. 이 점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다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인 그런 선분이 돼야 합니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선분의 길이가 자연수여야 된다 까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에요. 자, 잠깐 여기 봐요. 0,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1인 선분 직선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떨어지는 이런 직선을 그었다 쳐봅시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1 해가지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고, 1 해가지고 이렇게도 그을 수가 있겠지.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러면은 그 1 떨어진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까지 이거 수선의 발? 점. 이거 수선의 발 점. 수선의 발 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직선들을 하나하나 긋는 건 좀 불가능하고, 우리 이거 원의 기본 정의잖아요.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음이 원이잖아요. 갑자기 원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는 마치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어서 그 원 위를 그 원 위에 있는 점들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해돼요? 다시 지금 0,2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선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 선분들은 모고하니 0,1을 중심이고 반지름 1인 원을 그어서 그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접선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 시작은 자, 원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0,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셔서 그래서 이 원 위에 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조건 나조건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종합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 위에 점을 따닥 지나면서 이 원과 접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여기다 접하면서 이렇게 양 끝에 지나는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 선분들입니다까지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그렇게 그을 수 있는 선분들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들 좀 모아주세요가 문제 조건입니다. 자, 첫 허들은 넘었습니다. 나조건을 통해서 적어도 가조건,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선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정도까지는 해석이 됐을 건데 자, 다조건이 핵심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 엄청 어려워요. 저도 부끄럽지만 보자마자 뚝딱 풀지 못했고요. 10분 이상 제가 10분 이상 고민했어요. 네, 그만큼 만만치 않았던 문제인데 근데 저는 나조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 다조건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아, 이거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어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외부의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 여기 A라고 하고 이 원 위에 P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이 A에서 P까지 그건 선분 AP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선분 AP의 AP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전 이게 바로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이거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거 하나하나 다 직접 이렇게 뭐 측정해서 그거 보고 아니죠. 이 원 위의 점에서 어떻게 다시 A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지 않아요? 최소값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원의 중심까지 보조선 그은 다음에 이렇게 당긴 점, 이게 뒤로 당긴 점 해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분 AP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잖아. 예를 들어서 2일 때 4일 때라고 치면 그러면은 AP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 그래서 AP가 2가 되는 점은 여기 하나, 4가 되는 점은 여기 하나, 그리고 3이 되는 점은 직접 구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길이 2면 여기서 이게 비껴나가면 점점점 길어지는 게 확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길어지다가 절정으로 길어지다가 다 짧아지다가 하는데 그 가운데 그럼 당연히 3을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아마 3이 되는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해서 하나, 그리고 이 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우측에도 뭐 하나 있지 않을까 해서 2개, 1개, 2개, 1개에서 4개라고 답을 적는 이 유형을 처음 봤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전 이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걸 하나하나 직접 이렇게 긋겠다, 작도하겠다는 말이 안 되고 가조건, 나조건에 만족하는 선분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해봤어요. 제가 뭐 보여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온갖 진짜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선을 엄청 많이 그어봐서 제가 지금 터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또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발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부딪혔던 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뭐가 쓰이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한 그래프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같이 생각할 겁니다. 먼저 선분의 길이가 가장 긴 경우, 짧은 경우를 구할 건데 그 와중에 그래프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양 끝에 하나하나씩 해서 그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쪽 그래프에서만 이제 두 개를 찍어서 그을 것인지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 양 끝 하나씩 이렇게 이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왼쪽 반원에서 하나, 오른쪽 반원에서 하나 해서 긋는 거. 그 중에서 제일 긴 거, 짧은 거를 먼저 책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멈추고 여기 중에 하나 해서 딱딱 그어서 제일 긴 거 짧은 거 솔직히 저 이거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뭘 설명할 자신이 없냐면 직접 하나씩 다 손에 때묻혀가면서 그 상황을 찾아보는 거 말고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시고 이어서 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해봤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상황부터 해서 점점 기울어보고 회전해보고 해서 얻어낸 결과 언제가 제일 짧냐? 여기서 하나 잡아가지고 그을 수 있는 선분 중에 제일 짧은 거 뭐냐? 이때예요. 이때가 제일 짧아요. 여기서 말한 이때는 한쪽 반원의 끝에 점에서요. 그 다음에 반대편 반원까지 지르는데 이게 접하게 이것보다 짧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게 누워지면서 긋게 되면은 분명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웃긴 게 여기서 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여기 하나하나 그어야 되는데 그걸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짧은 게 이거야. 와,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하셔야 되겠네요. 이 길이. 근데 사실 저 길이 구하는 거는 좀 웃겨요. 그러니까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0,0이지. 그럼 0,0 지나면서 일단 해볼게. 0,0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y는 mx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mx-y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 0,2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라 쓸게요. 얘가 지금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이다. 그러면 풀어주시면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서요. 4는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m제곱이 3, m은 풀마 3입니다. 풀마 루트 3. 자, 그래서 이거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이때의 직선은요. y는 루트 3x가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을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길이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길이 뭐야?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긴 지울게요. 이거 그때그때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야 돼요. 이게 풀이 너무 길어져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 끝 하나씩 해서 만든 선분은요. 제일 짧은 게 4예요. 제일 짧은 게 4. 자, 그리고 실험을 계속 이어갑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실험을 하는 기본 그 접근 방식이 이때보다 더 기울어지냐 이렇게 누워지냐로 할 건데, 기울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길 벗어나면서 이 한쪽 그래프의 두 점을 이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안 돼서 그건 하지 않을게요. 그럼 여기서 누워질 거야. 누워지면 분명히 얘기해서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지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돼 하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이상은 안 돼 하는 상황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이 원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왼쪽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세면 안 됩니다. 이땐 세면 안 돼. 왜냐면 이 선분은 이 조건 이게 자연수가 나오더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 지금 양끝 말고 도형은 또 지나버리잖아요. 근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때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누워지게 되면 여기를 안 지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금 이게 우다다다다 점점 길러가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만 우리가 세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 저 지금 이 길이 구할 거예요. 이 길이 구할 건데 그 길이보다 짧게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길이요. 이거 잘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더한 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가 4잖아요. 어휴. 지금 여기가 4예요. 여기도 4죠. 그럼 이거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길이 일단 우리가 아까 이거였죠. 이거 접선의 기울기 루트 3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 나왔거든. 그러면은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4에서 이만큼 더하면 되는데 이거 현이잖아요. 이 왼쪽 원에서 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0,4에서 수선 내려 찍어서 이렇게 생각해 만들어가지고 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로 이렇게 구하는 거 그거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잽싸게 해볼까요? 0,4에서요. 저 직선, 그러니까 루트 3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요. 자, 그러면은 거리 어떻게 되니? 제곱 더하기 제곱 3 더하기 1에서 4가 되고요. 절대값 4가 되나요? 그럼 2분의 4에서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2입니다.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반지르니까 4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16 빼기 4 하면은 12. 루트 12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루트 12. 그러면 이것도 루트 12. 그러면은 2 루트 12인데 2 루트 12 대신 루트 48로 적을게.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은 4 플러스 루트 48보다는 짧을 겁니다. 자, 왜 루트 48로 했느냐? 우린 사실 이거 그러니까 몇과 몇 사이에 있는 무리수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루트 48이 몇이지? 6점 몇이에요. 거기다 4를 더했으니 10점 몇일 거란 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선분은 4부터 시작했죠. 4부터 점점 길어졌단 말이야. 4, 5, 6, 7, 8, 9, 10까지가 분명히 보장이 될 겁니다. 어딘지 나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가면서 분명히 5인 순간, 6인 순간, 7, 8, 9, 10인 순간까지를 전부 다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7개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도할 수 있는 건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는 전부 다 찾아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도 회전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3번째 말씀드려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건 이따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양 끝에 하나씩이잖아. 우린 지금 한 그래프에서 2개 이은 선분 그때 할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럼 그 상태에서 더 이렇게 회전해서 아직 우리가 여기만 했지 여기는 안 했잖아. 그치? 여기 위에 부분도 좀 방금 했던 방식을 그대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와, 그건 또 어떻게 되지? 즉 여기 위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선분, 가장 긴 선분은 무엇일까라는 이 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그걸 또 해요? 생각이 들죠? 근데 영상 멈춘 거 맞지? 멈췄다가 다시 보았어야 돼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가장 탁월한 점은요, 대칭성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대칭성이 이 마지막 열쇠를 이제 담당하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 이 일이 지금 똑같이 위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부러 같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모니터를 거꾸로 뒤집어서 봐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제일 짧은 순간이 또 나와요. 아까 4인 순간 나왔죠? 4인 순간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4인 순간 나오고 가장 긴 순간 루트 48 더하기 4인 순간 또 나오죠. 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4일 때,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48일 때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도 똑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방금 여기에서 있었던 4짜리, 5짜리, 6, 7, 8, 9, 10짜리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가지고 했던 실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곱하기 2개씩이 다 나와요. 그래서 14개로 확보합니다. 양 끝에 하나씩 해서 2은 3분으로는 이렇게 14개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것만 세면 끝이야. 뭐라고 적을까요? 한 그래프에서 제가 말을 이거 잘 적어야 양 끝 하나씩. 한 그래프에서 2개 연결? 이러면 됐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2개 연결하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아까 사실 밑작업이 다 끝났다고 봐요. 파란색 썼고 노란색, 초록색으로 할까요? 잘 보이려나? 자, 우리 아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미 그 밑밥은 깔아놨어. 여기에서 이렇게 틀어진 경우부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 순간을 좀 관찰해 봅시다. 잘 보이나요? 네. 이 순간부터 한번 관찰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부터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도 기울기를 좀 이렇게 광사를 쳐봅시다. 뭐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파란색 원이랑 접한다를 계속 고수하세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만 하나하나 지나는 걸 계속해서 그는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으세요, 지금. 그렇게 그으시고 하면은 계속 몇 개씩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나오는데 그 순간은 제가 이미 그려놨어요. 이미 그어놨어요. 언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잘못 그렸네요. 아까 제일 긴 게 여기까지 연장한 거 그린 거였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안해요. 아까 그 거꾸로 똑같은 일 벌어진다 할 때 이게 제일 짧은 거고 이게 제일 긴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가 제일 긴 거였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쪽 길일 때까지야.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까지인데 이거 궁금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아까 이 길이가 제일 짧고 압도적으로 점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육안으로 대충은 보이려나? 얘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더 보장이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이렇게 회전해 가잖아요.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만든 도형이 하면은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짧아져요. 다시 이 길이가 제일 길고요. 이거에서 점점 짧아져서 얘가 제일 짧은 순간이다. 얘가 최대, 얘가 최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대중으로요?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자, 이 원리 깨알같이 설명해 줄게요. 중일이에요. 중일 원리예요. 현은요. 원 위에 있는 현은 제일 길 때가 언제냐? 중심을 지날 때예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끔 현을 긋고 하면 점점 짧아집니다. 자, 보세요. 이거 현입니다. 이 원의 현이에요. 중심에 엄청 가까워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이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길이가 제일 길고 이때가 제일 짧다. 그래서 이때 문도 최대 최소를 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최소값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이건 아까 여기 루트 48 구해놓은 거 있지? 그거랑 동일합니다. 루트 48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계산 좀 복잡해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잠시만요. 루트 48. 자, 그래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느냐? 이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현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구하려면은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 0,-4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m'이랄게. m'x-4. 그래서 m'x-y-4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지금 얘랑 접하는 거죠. 0,2 중심이 이 원과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0,2까지의 거리요. 자, 그러면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 절대값이니까 6이겠죠. 얘가 지금 몇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은 m제곱 플러스 1이 36이고요. 맞죠? 그래서 m제곱은 35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5. 그래서 y는 루트 35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 길이 구하고 싶어요. 이 길이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 현의 길이 구하듯이 하면 되는 거겠죠? 좀 보기 복잡하니? 그러니까 나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라 지금 원의 중심 이렇게 있고 이거 직선 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의 길이 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지금 구하겠다 뭐 그거밖에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원의 반지름이 4잖아요. 그리고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또 따로 구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은 다 왔어요 이제. 좀만 참아요. 0,0에서 루트 3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겠고 그 거리라고 한다면은 분수 루트 열고 35 더하기 1이면 36, 6이라 씁시다. 그리고 절대값 4니까는 이렇게 해서 3분의 2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나와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다.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16 마이너스 9분의 4. 그러면은 9분의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16 곱하기 9. 6, 9, 54. 144. 140. 이게 루트 9분의 140 나와요. 루트 9분의 140. 그리고 현의 길이는 이거의 2배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다 지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9분의 140이 되고요. 얘도 아까 했던 것 다 지웠네. 괜찮아. 자, 당황하지 말고. 이거 아까처럼 이게 자연수 몇 거 몇 사인지만 보면 돼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루트 9분의 140 곱하기 4면은 560인가요? 이렇게 되고 얘가 정확히 몇인지는 안 궁금해요. 대충 몇과 몇 사이다만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몇 나오지? 560에서 9 나눠주시면 9, 6에 54, 20, 9, 28 해서 루트 62점 몇몇몇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몇 나와요? 8, 8에 64, 7점 몇이죠? 자, 7점 몇이야? 얘가 7점 몇이야? 까먹을 수 있어. 7점 몇. 자, 그러면요 이제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다 왔어. 우리 지금 두 번째 케이스 하고 있었죠? 이거 적진 않을게요. 한쪽 그래프에서 두 개 딱딱 그어서 만든 거 그 선분의 길이가 그래 적을게. 그래. 그러니까 한쪽 그래프에서 두 점을 이은 성분이었나요? 그 선분은 가장 짧은 게 아까 몇이었어? 루트 48이었죠? 루트 48은 6점 몇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제일 긴 게 7점 몇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능한 자연수 7 나옵니다. 7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회전하면서 7인 순간을 한 번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개인가요? 아니죠. 곱하기 2입니다. 대칭성 기가 막히다 했지?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까 여기에서 곱하기 했던 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해서 이쪽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나가 더 나올 거라 두 개가 추가. 따라서 16개 나옵니다. 최종 답 16개. 네. 해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나 저런 문제 못해 라고 하면 평생 못 풀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진짜 끈덕지게 한번 연습해보는 게 인생에서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번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오늘 시험이 치러졌고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은 거라서 그래도 잘 봐주셨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주요 문항 풀이까지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 실력을 올리세요. 이런 신유형 문제, 기말고사 또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수학 실력 올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해 주시면 기말고사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학년 마지막 내신 시험 남았습니다. 마지막 좋은 마무리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